질문 주신 분 중에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변수 이름을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콜앱 노트북에서 sum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 완성 코드 완성 기능이 이렇게 밑에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정육면체 모양으로 뭐 아이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um이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터러블이 아규먼트로 있어야 되고 start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sum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나요? 네, 함수 이름이에요. sum은 함수 이름이에요.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는 파이썬을 설치해 본 적은 없지만 구글 콜앱에 접속을 했잖아요. 구글 콜앱에는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파이썬에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sum인 거죠.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변수를 저장을 해버린 거예요. 자, 0이라고 하는 값을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세요. 자, 제가 이거를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해버렸어요. 실행했죠. 번호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sum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랑 모양이 다르죠. 여기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sum이 함수가 아니에요. 아이콘 모양도 다르죠. 아까는 정육면체 모양이었었는데 뭐 스패너 같은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죠. 옆에 오른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int라고 나왔어요. int는 데이터 타입이죠. 0이 숫자니까, 그죠? 0은 숫자잖아요. 숫자 중에서도 정수잖아요.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 가버렸을까요? 이름을 가려버린 거예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부터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동명이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파이썬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 안에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노트북 환경에서는 sum이라고 하는 이름을 0을 저장하는 변수로 사용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가 실행된 다음부터는 sum은 함수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오버라이트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덮어 써버린 거죠. 덮어 써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는, 그러면 새 노트북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새 노트북을 만들게 되면 변수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dir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현재 노트북 환경에서, 그러니까 현재 파이썬 세션에서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을 보여주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뭐 위쪽에 뭐 언더스코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뭐 관심 없고요. 매스를 임포트를 했죠. 그러니까 매스라고 하는 이름도 보이고요. 민, 이거는 제가 아까 평균 계산할 때 만들었던 변수 이름. 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리스트의 원소 개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변수 이름. 퀴즈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세션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변수 이름이고요. 랜덤, 이거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s는 아마 제가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변수일 거고요. scores는 리스트를 저장할 때 사용했었던 변수, 표준 편차를 저장할 때 사용했던 변수. 뭐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sum이라고 하는 변수. 그러니까 현재 세션에서는 sum이 함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변수를 찾아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sum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사용을 못하느냐?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sum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를 변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변수를.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제 sum은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여기가 정육면체로 바뀌었죠. 함수. 그리고 iterable start 이렇게 함수라고 보여줘요. dir를 다시 해볼까요? dir을 다시 해보면 자, 여기 이름들 중에서 sum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졌죠. 그쵸? 이제는 sum이 우리가 만든 변수는 0을 저장하고 있었던 변수는 지워져 버렸으니까 이제 sum이라고 하는 이름은 파이썬 개발 환경이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의 이름을 만드실 때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 그 파이썬 개발 환경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들을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러다가 왜 함수를 사용 못하지? 막 이런 경우를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 몇 개, 그러니까 sum이라든가 이런 함수 이름들은요. 가능하면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래 버리면 함수로 그 다음부터는 함수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를 강제로 지워주는 코드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겪으신 분이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스코어스를 만든 다음에 코드를 위해서부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스코어스를 만든 다음에 sum을 계산할 때 함수를 sum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장하는 변수 이름을 sum이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그러니까 프린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트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고서 여기다 숫자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프린트 함수를 못 써요.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몇 개의 함수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s라고 했었던 거예요. sum이라고 하지 않고 s라고 했었던 겁니다. 어제는 아마 변수 이름을 total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um을 계산하는 방법이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직접 이렇게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length는 자 변수 이름 보세요. length는 여기 n이에요. n. 그래서 sum을 n으로 나눠준다. 그럼 그게 평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값의 제곱들의 무엇이다? 평균이다. 그게 분산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분산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데이터에서 스코어스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죠. 스코어스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위쪽에서 계산된 평균을 빼주고 그 제곱을 한 것을 리스트에 쭉 저장하고 있다가 그 얘네들의 sum 합계를 계산하고 n-1로 나눠주면 그게 분산이다. 전체 원소의 개수는 n개지만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는 이유는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거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서 매스 모듈에 만들어져 있는 스퀘어 루트를 사용을 한 거예요. 사용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위쪽에서 분산을 계산할 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들을 저장한 리스트를 만들었었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토탈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0으로 한번 놓을게요. 여기다가 계속 더할 거예요. 여기다 무엇을 더할 거냐 하면 for x in scores. 일단 scores에서 하나씩 꺼내요. scores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4, 6, 4, 6 이렇게 5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를 거예요. 난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랑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scores가. 자,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게 되면 첫 번째 꺼낸 거는 5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x는 5. 두 번째 꺼내면 x는 4. 세 번째 꺼내면 x는 6.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토탈에다가는 무엇을 더해 주시면 되냐 하면 x 빼기 평균 계산했잖아요. 평균 계산한 것에 제곱을 더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 있는 두 줄이 뭘 한 거냐 하면 이거를 한 거예요. 시그마 i x i 빼기 x 평균의 제곱. 이게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적해서 더해 나가겠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누적해서 더해 나가겠다. 무엇을? x 빼기 민의 제곱을. 자, 그러면 토탈에다 다 더해졌겠죠. 그렇죠? 다는 토탈을 무엇으로 나눈 거다? n-1로 나눈 거다.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인 거죠. 1.0. 위에서 계산한 거랑 똑같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 만들어 놓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의 썸을 n-1로 나눈 거나 그렇죠? 사실 여기 이게 뭐예요?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그거를 썸을 하겠다고 한 게 더하기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그걸 n-1로 나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분산 계산하는 거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계산된 분산을 스퀘어 루트로 씌워주는 그게 표준 편차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사실 이런 코드들이 뭐 반복하면서 더하고 뭐 조건에 따라서 어떤 코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뭐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뭐 제2외국어로 영어 공부하잖아요. 영어나 어렵잖아요. 우리말보다 어렵잖아요. 처음에. 그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써본 적이 없잖아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써본 적이 없었고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만 써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외국 나가서 몇 년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보면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익숙해져서 온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이렇게 몸에 익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익숙해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쉽다고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하라고 했었나요? 최대값, 최소값 찾기를 했었죠. 최대값, 최소값 찾기. 어, 함수 찾아보신 분 계시죠? max라고 하는 함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max. built-in function이라고 되어 있죠. built-in function. 그러니까 max라고 하는 게 이미 파이썬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최대값을 찾아주는 함수. 최대값을 찾아주는 함수.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 아규먼트를 뭐라고 주자? 이터러블을 주면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 여러 개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고 포문에서 반복해서 다음 원소, 그 다음 원소, 그 다음 원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 그런 것들을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자열과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리스트. 이터러블을 주면 그 이터러블 안에 있는, 즉 리스트 안에 있는 맥스 값을 찾아준대요. 최대값을 찾아준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다 scores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scores.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최대값을 찾아서 ma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ma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없게 돼버려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max라고 하는 이름은 파이썬 개발 환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최대값을 찾아주는 함수 이름이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변수에다가 얘를 저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하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맥스 값을 프린트해보면 최대값은 6이다 라고 프린트를 해줘요. 저는 최대값이 6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숫자일 수 있습니다. 난수를 사용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max라고 하는 게 자, 이젠 뭐가 돼요? 아까는 여기가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built-in function. 미리 만들어진 함수라고 써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int라고 써져 있죠. int. 그죠? 지금부터는 max라고 하는 이름이 함수 이름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생겨버렸고 지금 우리의 세션, 우리 콜앱 세션에서는 max라고 하는 게 동명이인 중에서도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max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우리는 ma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주고 나면 max가 이제는 뭐가 될까요? 이제는 max가 built-in function이 되는 거예요. 위쪽에서 만들어진 정수를 저장하고 있었던 max는 지워졌고 지워지는 순간 이제는 이 세션에는 max라고 하는 객체가 없는 거예요. max라고 하는 오브젝트,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max는 누구를 찾아간다? 개발 환경에 함께 설치가 되어져 있는 max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함수 이름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거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스코어의 최대값. 이렇게 하면 겹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무슨 함수가 있냐면 mea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mea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리스트를 넘겨주시면은요. scores mean을 출력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최대값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는 최대값은 6이고요. 최소값은 4예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max, 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수 이름을 알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아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함수 이름도 비슷했었죠. 그래서 아마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함수를 찾는 방법이.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려우세요? 지금까지는 괜찮으세요? 네. 직접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냥 함수가 있으니까 함수 사용하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numpy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함수들도 공부를 할 거고요. 판다스에 있는 함수들도 공부를 할 건데 numpy에도 max, m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 함수들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렬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정렬하는 함수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검색해서 정렬을 해주는 함수가 무엇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의미로 제가 드렸던 거예요. 아마 그 뭐 파이썬, 리스트, 정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마 최소한 한 2가지 정도가 예제로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 리스트의 정렬입니다. 리스트를 정렬하시는 방법이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min이라든가 max라든가 print처럼 앞에 뭐뭐점 하고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함수 이름이 바로 먼저 나오는 거. 자, 어떤 함수가 있냐면 정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정렬? 정렬이라고 하는 단어가 sort란 말이에요. sort. sort가 정렬하다죠. 정렬하다인데 sorted라고 하는 게 함수예요. sorted.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이터러블을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된대요. 즉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자 읽어볼게요. 중요한 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새로운 리스트를 반환한다. 새로운 리스트를 리턴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쭉 읽어보면 ascending order로 정렬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오름차순 정렬되어져 있는 새로운 리스트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할게요. scores sorted라고 할까요? 점수들이 정렬된 뭐 이렇게 변수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scores를 넣는 거예요. scores를. 자, 그리고 프린트 해볼게요. scores sorted 4, 5, 6 정렬되어 있죠.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자,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scores도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밑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scores는요. 5, 4, 6, 4, 6 요렇게 이런 순서로 정렬되어져 있었던 리스트예요. 이런 순서로 정렬되어져 있었던 그 리스트였는데 sorted 함수는 4, 4, 5, 6, 6 요렇게 요런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중요한 거는 scores는 순서가 변경이 됐습니까?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쵸? sorted 아까 문서를 보면 sorted는 오름차순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 new 리스트를 생성해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반환해준다. 만들어서라고 할까요? 좀 쉬운 말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반환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본 리스트는 순서 변경, 원본 리스트는 변경이 없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본의 순서가 스코어스 원본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원본을 오름차순 정렬한 새로운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sorted 함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서를 읽으시는 이렇게 몇 개 안 돼요.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들만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은요, 대충 얘가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예상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해보고 문서를 좀 읽어보고요,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들을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 실행 결과를 보면 이 함수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서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혼자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파이썬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함수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알려드리겠어요? 저는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용 방법, 핵심적인 것들의 사용 방법을 아시면 그리고 문서를 보시면서 걔네들의 사용 방법을 익히시게 되면 다른 모르는 함수가 나왔었을 때에도 그 문서를 보시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코멘트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아규먼트 중에서 일단 설명을 보면 어센딩 오더라고 되어 있어요.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름차순 정렬이니까 작은 숫자에서부터 큰 숫자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오름차순 정렬만 되는 것일까? 내림차순 정렬은 없는 것일까? 밑에 문서를 읽어보시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솔트 오더, 정렬 순서. 정렬 순서를 커스터마이즈, 조절할 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서 리버스라고 하는 플래그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디센딩 오더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문서 영어를 다 해석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정렬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리버스라고 하는 플래그를 바꿔주면 디센딩 오더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함수를 보세요. 함수 안에 아규먼트 이름을 보세요. 아규먼트 이름을 즉 파라미터. 파라미터를 보시면 여기서 설명한 리버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리버스가 기본값이 있죠. false가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리버스 거꾸로 정렬해 주세요를 안 하면 오름차순 정렬인 거고 그럼 내림차순 정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리버스를 false가 아니라 true로 바꿔주면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scores 내림차순 descending 이렇게 할까요? descending order라고 네. sorted scores 자, 이때는 파라미터 이름 써주셔야 돼요. reverse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 요거는 꼭 써주셔야 돼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는 다음 주 정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reverse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을 꼭 써주시고요. 기본값 false 대신에 false가 아니면 뭘까요? false가 아니면 true란 말이에요. true, false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true. 프린트 해볼까요? scores descending order 654 이렇게 됐죠. 654 그렇죠? 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면 내림차순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도 새로운 리스트입니다. 내림차순된 새로운 리스트이기 때문에 원본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원본은 변화가 없습니다. 원본은 변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정렬하는 방법은 sorted 원본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정렬된 오름차순이나 또는 내림차순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sorted. 자, 또 다른 방법은요. 또 다른 방법은 그 리스트의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리스트 메서드를 사용한 정렬인데 이거는 조금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에서 점을 찍는 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거는 그 리스트에 적용할 기능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append 할 때, extend 할 때, insert 할 때, pop 할 때, remove 할 때 이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때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의 변수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고 싶으면 append 혹은 insert 삭제하고 싶으면 remove 또는 pop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점을 찍으니까 뭐가 나오죠? 쭉 가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sort라고 하는 게 있죠. sort. 그죠? sort가 있어요. sort. 자, 여기서는요. 별표가 되어 있어요. sort해준다. 그러니까 정렬해준다라는 뜻이겠죠. 정렬해준다. 그럼 우리가 기능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자, 별표 2개로 강조하고 있어요. 대문자로까지 썼네요. in place.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정렬해준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새로운 순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얘랑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 2개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본 데이터는 원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냐? 아니면 원본 데이터의 순서를 그냥 다 바꿔버릴 거냐? 정렬된 순서로 바꿔버릴 거냐에 따라서 sorte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거나 sor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얘를 해버리면 리스트에서 sort를 한번 해버리고 나면 원래 순서로 되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이 함수 이름에서 in place라고 하는 대문자로 별표로 강조가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의 의미는 원본 리스트의 순서를 정렬된 순서로 바꿔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원본 리스트의 순서대로 되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자, 여기도 파라미터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파라미터가 revers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false, 내림차순 정렬. 자, 요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림, 차순, 원본 리스트를 내림 차순 정렬해서
순서를 정렬함 이렇게 할게요. 정렬함. 원본 리스트의 순서가 원본 리스트가 변경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원본 리스트가 원래 리스트가 자기 순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렬된 순서로 바뀌어 버린다. 예. 정렬된 순서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솔티드는 그 결과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장된 녀석을 가지고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저장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sort를 해버리면 정렬을 해버리면 원래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거를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얘는 sorted는 무엇을 정렬할 것이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즉 함수의 아규먼트 자리에 그 리스트를 넘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sort는 리스트가 주어예요. scor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정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렬할게.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scores가 정렬할 거야. 자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sorted요. sorted랑 비슷합니다. 오름차순 정렬은 어떻게 할까요? scores.sort를 사용하실 때 reverse를 true로 바꾸시면 이거 어떻게 한다? 원본 리스트를 오름차순 정렬하는 거예요. 그죠? 변경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거예요. 스코어스가 바뀌어버리죠. 바뀌어버립니다. 순서가.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름차순. 예, 예. 제가 거꾸로 얘기했군요. 4, 5, 6 이게 오름차순. 오름차순, 이게 내림차순. 위쪽에서도 제가 잘못했나요? 6, 5, 4 내림차순, 그 다음에 4, 5, 여기는 제대로 썼군요. 여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네. 맞습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거꾸로 썼군요. 리버스 추루. 그게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